바로 저희는 그러면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핫한 섹터 어떤 게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섹터 겹칩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을 두 분 다 가지고 와주셨네요.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금 제약바이오를 볼 때가 되었는지가 사실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일단 제약바이오 가지고 오신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사실 최근에는 계속 경기 민감주 위주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 이석호 본부장님은 예상을 하긴 했어요. 오늘 다시 가지고 오실 거라고. 근데 약간 의외거든요. 네, 사실은 합의했습니다. 아, 네. SK와 LG처럼 합의했습니다. 얼마에 합의하셨나요? 네, 드려야죠 일단. 네. 그런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약간 소외됐다 보니까 아마 팀장님이 똑같은 마인드로 하시지 않으셨나 싶은데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게다가 또 코로나19가 재유행된다 그러면은 가장 또 먼저 눈길이 가는 쪽이 그쪽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동안 소외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집중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가지고 오셨고 그러면 우리 이석호 본부장님 사실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괜찮다라고 벌써 세 번째 갖고 오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는 때가 왔다 보시는 건가요? 일단 매기는 분명히 달라졌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사실 여기서 위로 어떤 업사이드를 좀 열 때 이벤트라는 부분도 뭐 5월에 암학회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6월에 이제 미국 임상 종양 학회라고 하는 아스코가 또 열립니다. 뭐 이벤트가 많이 산적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포인트를 얻을 땐 뭐 물론 이제 기업들이 셀트리온이나 어떤 바이오 기업들이 이상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 그런 어떤 업종들을 좀 골라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1000포인트 말고 100포인트 하겠습니다. 100포인트에서 사실 저희가 주식하다 보면 좀 외부적인 요소긴 하지만 9,990원에서 10,000원을 돌파할 때 거대 거래량이 실립니다. 네. 이유는 10원 움직일 땐 0. 몇 프로, 0.12%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0.5%씩 움직여요. 그래서 호가 따먹기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그냥 뭐 정상적인 용어인데요. 0.5%씩 움직이게 되면 이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뭐 10,000주씩, 20,000주씩, 30,000주씩 거대한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뜻에서 지금 코스닥이 지금 1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 만일에 1000포인트를 약간 좀 이탈을 했을 때는 큰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1000포인트 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작업이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엄청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건데 자, 향후에 그동안 주도했던 반도체나 2차 전지 업종들이 조정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렇게 되면 시총의 한 60%, 65%까지 차지하는 게 두 업종입니다. 반도체와 바이오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레벨업을 한 번 더 줘야 되는데 만일에 조금 숨고르기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지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죠. 바이오 업종을 끌어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벤트도 남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어떠한 이제 결과물들도 이제 발표가 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좀 신뢰를 줄 수도 있을 거고 지수는 하방보다는 어느 정도 이 구간대에서 한 지금 현상에서 한 좀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본다면 위로 가는 시장보다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뭐 950까지 왔다 하면 다시 1000포인트 위로 보내고 다시 보내고 이런 작업들이 올 때는 바이오 업종을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좀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사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던 암학회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방금 전에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외되었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고점에 이제 제약바이오에 몰려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 올해 들어서 좀 주춤하긴 했지만 작년 한 해를 이끈 제일 큰 업종이자 섹터이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나폭과대로만 가지고 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숫자가 뒷받침돼야 되죠. 그럼요. 증거 내놔라. 네. 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일단 맞습니다. 보여지고 있는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네. 바이오 헬스케어도 한번 재조명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수출 품목 중에서 15대 중점 품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15개 쪽은 잘 되겠지, 잘 하겠지라고 하는 품목들이 있는데 3월 수출 증감률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박입니다. 선박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주가 잘 됐다는 거에 반증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 석유화학입니다. 그런 쪽에서
석유화학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가격과 수요와 수출들 모두 다 괜찮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3위 정도는 반도체겠지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도체는 워낙 기존부터 좋았고요. 근데 딱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바이오헬스입니다. 이쪽이 지금 43%대 증가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 15대 품목 중에서 3위 안에 든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잘 모르는 사이에도 바이오헬스 쪽은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반증인데 일단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저거 진단 키트 아니냐? 맞습니다. 진단 키트가 맞는데 진단 키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서 거의 뭐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요. 약 한 50%를 차지를 하고 있고 기존부터 나왔던 여러 가지 바이오시밀러라든가 네. 여러 가지 악품들이 그대로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헬스케어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모멘텀은 남아있다는 관점 쪽에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 과거의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작년에 주도를 했었던 여러 가지 섹터들에 대한 동향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이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새롭게 종목들이나 어떤 흐름들을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또 최근에 좀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그래도 바이오주 하게 되면 삼성 삼바죠. 네. 네. 삼바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이쪽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저점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연기금도 살짝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던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근데 3분기 3공장 가동률이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땐 1분기가 가장 저점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이 삼바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종목들도 그럼 이제 우리도 많이 빠졌으니까 같이 반등해야지라고 하는 기조가 나올 텐데 하지만 너무 고점에 물려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마 일단 살짝 물을 타셨다가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손절 쪽으로도 가닥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나와야 됩니다.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네. 이거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으로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기대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적과 숫자가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점을 조금 더 포인트로 짚어주셨거든요. 이런 이야기, 작년 코로나 수혜주 말고 이제는 정말 자기의 것을 잘하는 그 옆에 있는 정말 묵묵하게 일하는 괜히 옆에서 있다가 이제 얻어맞은 친구 말고 원래 잘하는 친구들을 발굴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해주셨잖아요. 같은 입장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중심이 이제부터는 뭐 선택의 폭도 일단 어떠한 개수가 좀 실적이 동반되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업 자체가 어떠한 이게 조금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할 거 하고 바이든도 어제 그런 말 했죠. 근데 상당 부분 불안감은 좀 존재합니다. 뭐 한편에서는 뭐 골디락스 효과가 지금 오고 있다,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런 코로나 상황이 지금 조금 이제 팬데믹이 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도 분명히 신호가 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똘똘한 종목을 하나 골라보자, 뭐 이런 얘기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저번에 과거에 말했던 것처럼 뭐 기업의 문제가 없고 산업에 대한 어떤 약간의 노이즈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소외돼 있던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좀 다시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는 도래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예전만큼 우르르 잘 간다라기보다는 가는 종목이 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점 두 분 다 똑같이 짚어주셨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유유제약이 SD 바이오센서 수출 유통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 일제히 관련주 우선주들이 전부 다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사실 재밌을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 진짜 무서운 섹터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 될 수 있는 가장 제일 좀 위험한 섹터가 또 이쪽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전에만 봐도 뭐 신라젠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도 있었고 더 거슬러 가면은 막 옛날에 내추럴 엔도텍 이런 종목들도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올라갈 때 확 올라가는데 시총이 아무리 커도 제약바이오주는 뭔가 악재가 있으면 임상 실패 이런 것만 있어도 훅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보통 제약바이오 많이 하고 매매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솔직히 저는 약사인가 싶습니다. 약사나 의사 정도로 잘 아니까 뭐 무슨 전문 용어를 막 남발하는데 어려워요. 제가 다 깜짝 놀랄 정도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증권사 재직 시절에는 이제 IR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제 기업 설명회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펀드 매니저분들부터 다 참석해서 뭐 한 3, 40분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딱 시작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뒤에 5분에서 7분 사이 되면은 다들 고개 꺾이십니다. 꺾이시고 뭔 소린가 싶어서 이제 또 다른 짓 하고 있고 뭐 게임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미지의 세계도 많은 상황들인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는 걸 가지고 주가가 그대로 연결돼서 성과를 내느냐 이것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만약에 공부를 하시는 내용들과 함께 어느 정도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이걸 충분히 반영해서 일정 부분 성과가 나왔으면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뭐 해서 100배 수익을 낼 거야 라는 것보다 어느 정도 또 단기적인 조정권에 또 빠져나왔다가 조정이 또 폭이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게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나오는 게 또 좋다고 생각됩니다.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 우리 이석구 본부장님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부터 이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해주셨잖아요. 많이 오르기 전부터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저희가 제약바이오 사실 뭐 탐방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탐방을 가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네. 볼 수 있는 거는 오너의 어떤 마음가짐을 보는 건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인터넷에 한번 어떤 기업의 오너 영상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분이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오너들이 마음가짐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가 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허우맹랑한 어떤 이 거품에 좀 빠진다든가 어떤 이 좀 범할 수 있는 실수를 좀 없앨 수 있고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기업이나 바이오뿐만이 아니라도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기업 담당자하고 항상 이제 좀 소통을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매일 주가 빠질 때 막 전화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면요. 누구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그쵸. 그럴 때마다 오히려 조금 어느 정도의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좀 마음을 열어놓고 좀 편히 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주가가 빠져 있는데 이 어떠한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강한 어필을 좀 주는구나라고 했을 때는 이게 좀 기업이 좀 영속적으로 좀 지금 현상에서는 좀 저평가라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주가에 좀 어떤 투자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좀 뭐 어려운 부분 제외하고 그 두 가지만 좀 참조를 하더라도 충분히 큰 어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내추럴 엔도텍이나 뭐 어떤 그런 사건들 신라젠의 그런 사건들은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너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부분. 이 부분도 진짜 우리가 잘 살펴보고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알지는 못해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이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지 이런 것들 보고 리스크 관리해주면은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크게 손실을 받거나 악재를 좀 바로 맞닥뜨리는 일은 피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이어서 그럼 두 분의 종목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민수 대표님부터 오늘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중에 탑픽은 어떤 걸 꼽아 오셨을까요? 네, 많이 안 오른 종목 중에서 하나 터지면 이것도 한 방이죠. 네, 그쵸, 뭐 하나 그쵸. 터지면 쭉쭉 가시지 않을까 이런 관점 쪽에서 종목 하나 하이텍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텍팜이요. 네, 이 회사는 일단 항생제 관련된 쪽에서 주사기를 생산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CMO죠. CMO다 보니까 미국의 관련된 회사 MSD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의 기술로 CMO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뭐 CMO도 당연히 성장하겠죠. 근데 지금 충주 공장이 눈여겨 보고 있는데 이게 2016년도 건립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BGMP죠, 바이오 GMP라고 하는 쪽을 식약처에서 어느 정도 인증을 받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작년에 미국의 FDA에서 실사가 나왔습니다. 실사가 완료가 됐고요. 한 1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이제 인증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네, 움직이겠죠. 그때 한번 실사 나왔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제가 알기로 10,000원대 초반에서 한 뭐 3만 원대 근처까지도 한번 많이 갔던 갔네요. 네,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또 이 항생제 계열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제약 관련된 항생제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입장 쪽에서 CMO는 FDA의 승인을 받게 되면 더 어떤 배가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겠죠.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기대감이 다 끝나고 그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 쪽에서 이 부분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업 내용들이 이상하다라고 하게 되면 손 안 됩니다. 근데 네. 지금 재무 구조가 제약업체 치고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부채 비율이 35%고요.
유보율이 2,580%라고 하게 되면 돈 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공장 짓고 그걸 통해서 이제 몇 년 동안 감가상각이 하는 가운데 수주를 받는다. 근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수주가 드라마틱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된다고 하게 되면 2년 동안 실적이 부진했던 게 올해부터는 바로 턴어라운드 될 거고요. 거기다가 재료까지 갔을 되면은 주가 탄력들은 기대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에서 뭐 지금 가격대 그냥 19,000원대 500원 밑에서는 조금씩 모아 가셨다가 네. 일단은 25,000원대 보고 있고요. 이 정도 부분까지는 일단 FDA 승인 완료 그러면은 한 번은 가겠죠. 네. 그냥 그대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노리는 전략과 함께 손절가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7,500원 정도로 보시면서 지금 박스권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정도쯤이면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하이텍팜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고 있지만 한 방을 기다릴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와주셨네요. 너무 약간 조장하나요, 이거를? 네, 좀 사기꾼 같네요, 제가. 아닙니다. 원래 제약바이오는 약간 터지는 게 확실히 있을 때 올라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전에 저 기억나는 게 진짜 한미약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 옛날 얘기하나요? 진짜 뭐 한 10배 가고 저 고등학교 신풍제약 때인데요. 네, 그렇습니까? 제가 누나인가 봐요. 네, 누님. 네. 신풍제약도 사실 20배가 터지기도 했었으니까 신라젠도 뭐 옛날에 그랬었고 갈수했을 때 확실히 갈 수 있는 업종의 제약 바이오인 만큼 호재거리가 있는 하이텍팜 이야기 그리고 매수가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석호 본부장님도 탑픽주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뭐 저도 이제 바이오 업종 중에서 좀 뭐 플랫폼 쪽에 좀 항상 집중하는 건데요. 네. 이제 뭐 보령제약이라고 하는 업체를 좀 선정해봤습니다. 뭐 사실 뭐 대표님이 하이텍팜 뭐 선정 차트가 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둘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이제 그나마 이제 하루 동안은 이 바닥에서 이제 매기가 조금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기하니까 갑자기 매기 매운탕을 좀 먹고 싶은데, 괜찮죠. 예, 갑자기 허기지게 됐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해서 자, 이제 말씀드리면 뭐 사실 오늘 조금 이제 수급이라 이런 부분들이 풀리는 것 같아서요. 뭐 좀 선정하게 됐고 어떻게 바로 기업을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면 우리 매기 매운탕 이런 얘기 딱 우리 대표님 오실 때만 하시는 거 아세요 혹시? 딱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기획보다가 다른 맞습니다. 네. 짝꿍이랑은 이런 얘기 되게 안 하시는데 이 화요일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 이제 되게 활성화 신나게 시켜야죠. 하시려고. 이런 애드립은요. 네. 그렇죠. 이게 약간 그 애드립을 활성화시키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제가 보령제약 보자마자 이게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광고를 참고 있는데. 참으십시오. 네, 그건 그렇습니다. 참으십시오. 예. 계속 기업 네. 설명해 주세요. 자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을 제가 좀 이제 바이오 기업들 한해서는 좀 좋아한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작년에 한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좀 발생됐던 기업이고요. 자 그러면 올해는 한 510억 정도 예상한다고 합니다. 뭐 어떤 업체냐라고 하면 사실 고혈압 쪽 관련해서 이게 꾸준히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업체인데 앞으로 이제 항암제 쪽으로 해서 20개 정도의 어떤 이 특화된 중형 제약사가 되려고 지금 이제 이번에 한 1,600억 정도 들이면서 이렇게 공장 증설한 적이 있고요. 제네릭 복제약 중심 쪽으로 저희 회사 시중에 나와 있는 회사들은 거의 다 이제 복제약품 쪽으로 해서 중소형 업체들이 많아요. 근데 네. 자체 개발한 토종 신약이라고 해서 카나브라고 있거든요. 근데 카나브요. 요걸 이제 한 3개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뭐 패밀리라고도 부릅니다. 카나브 패밀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외형 성장을 좀 이어가겠다라는 좀 어떤 대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그렇지만 대표분이 나이가 좀 많으세요. 83세 정도 되시는데 와. 꾸준히 이제 수익 내고 모델을 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사업을 이끌고 가시는데 최근 한 6개월 정도 전에 장내 매수를 한 3번이나 통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보다 한 1,000원 정도 싸게 정도 그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신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행동을 한 3, 4세 나신 그쵸. 분들이 직접 장내 매수를 했다는 건 좀 의미를 다시 한번 부여해보자라는 맞아요. 게 있고요. 예상 공장에 1,600억 들여서 공장을 완공했는데 이 부분이 항암제 시설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중이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결실의 시간이 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항암제 쪽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놨고 2025년 때까지는 20개 정도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좋다 이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이슈는 분명히 주가 상승의 하나의 그 트리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바이젠셀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9월에 상장을 이제 준비 중이고 면역 세포 항암제를 다루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요. 이 기업이 뭐 조금 어려운 말 제가 이제 뭐 의사도 아니지만 좀 말씀드리면 바이터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표적암에 대응하는 항원만 바꿔주고 다양한 이제 그 암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플랫폼 확장 기능성을 다루는 플랫폼 바이오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좀 어려운데 좀 저도 이게 사실 좀 생소합니다. 이 바이오라는 게. 근데 좀 편히 말씀드리면 T 세포를 활용해서 암 세포를 제거하는 어떤 과정, 일련의 과정을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 주가를 한번 틀어 놓으실 수 있으면 이제 보게 되는데요. 네, 제가 볼게요. 요때 1월 12일 날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제 뭐 상한가를 가고 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좀 유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용각산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용각산이 코로나에 어떤 이런 예방 효과가 있다. 뭐 아. 진해 거담제거든요. 그런 얘기가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뭐 하루에 한 2번씩은 좀 먹는데 네. 상당히 이게 좀 가볍습니다. 뭐 말을 할 때. 그렇죠. 근데 목 이제 쓰시는 게 또 많으시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제가 뭐 어떤 저희가끼리 뭐 재료라고 하는 펄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시장 업황상 이런 어떤 코로나에 대한 일부분에 좀 재료가 가미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기업이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삼박자가 좀 맞아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현재 주가에서 사실 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요 주가에서는 좀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가격 전략을 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재가 수준에서 일단 한번 조금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손절가는 한 19,000원 정도, 요 정도면 이게 제가 차트를 틀어놨을 때 한 121선을 깨냐 마냐라는 구간입니다. 이쪽을 좀 이탈하게 되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조금 호의적이지 않을 상황이 큽니다. 네. 그때 좀 손절가를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저는 항상 가보지 않는 주가 36,0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보지 않는 주가 36,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매수가는 지금도 가능하고 손절 라인 19,000원 선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일단 오늘 말씀해 주신 보령제약 그리고 하이텍팜 이 두 종목 조금 더 유의 깊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분께 한마디씩만 여쭤볼게요. 코스닥 그러면 좀 어디까지 바이오와 같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진짜 짧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자, 짧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짧게. 질문도 하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 주 거래됐다라고 하면 그게 사는 사람 50만 주씩인가요? 아니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100만 주씩 거래한 건가요? 100만 주씩 아니고 거래량이 100만 주면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이제 곰하고 황소하고 싸울 때 그날 황소가 얼마만큼의 가격을 위로 베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종목이 오르고 시장이 오른다. 왜 오를까요? 라고 하면 사는 사람이 많아서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오르긴 하겠지만 똑같은 거래량을 가지고 상대방 팔자 사자가 100만 주씩 거래된다고 하면 가격을 위로 부르면서 베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향후에 저희가 이제 코스닥 얼마까지 갈 거냐고 했을 때는 그날의 어떤 시장에 던져지는 어떤 재료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SDI나 LG화학처럼 위로 베팅을 하는 수급들이 등장을 한다고 하면 그때그때마다에 대한 멀티플을 좀 많이 업사이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반대인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를 좀 통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놓고 볼 때 모든 게 평균적으로 지금 딱 멈춰 있고 만일에 저희가 소개했던 바이오 업종들이 전부 다 신고가를 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정확히 한 1160포인트 정도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네. 상향을 한 그 정도로 잡아보고 뭐 가는 거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백커님 의견에 동조하겠습니다. 만스닥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잖아요. 만삭이라고. 네. 그래서 나중엔 다시 이용하는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2000스타까지 갈까요? 그때 뭐 한번 턴하면은 뭐 1,400, 1,300은 가야겠죠. 추세는 좀 탔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코스닥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자 바이오 종목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와 보령제약 하이텍팜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